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세계를 탐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바로 재료 특성 분석 5장에 나오는 주사 탐침 현미경인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고 또 만질 수 있게 됐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게 뭘까요? 아마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한 톨?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인류가 오랫동안 부딪혀왔던 어떤 거대한 벽, 바로 기존 현미경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질문이랍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광학 현미경은 빛을 이용해서 물체를 확대하잖아요? 그런데 빛에는 파장이라는 게 있어서 그 파장보다 작은 건 원리적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한계였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사 탐침 현미경, 줄여서 SPM은요, 아예 접근 방식이 달라요. 빛이 아니라 아주 뾰족한 바늘, 즉 탐침으로 표면을 직접 더듬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원자 하나하나를 구별해내는 정말 놀라운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 거죠. 아니, 만져서 본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SPM 기술의 핵심은 바로 이 발상의 전환에 있습니다. 보는 것에서 느끼는 것으로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눈을 감고 손끝으로 무언가를 만져서 그 형태를 알아내는 것과 비슷해요. 혹은 레코드판 위를 바늘이 지나가면서 홈에 담긴 음악 정보를 읽어내는 것처럼요. SPM은 바로 그 손가락이나 바늘 역할을 하는 아주 작은 탐침으로 원자 수준의 미세한 굴곡을 직접 느끼면서 그림을 그려내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SPM이 그냥 성능이 좀 더 좋은 현미경,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현미경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빛이나 전자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물리적인 상호작용만으로 나노 세계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한 거니까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논리적이에요. 우선 끝이 원자 몇 개 수준으로 아주 뾰족한 탐침을 표면에 거의 닿을락말락할 정도로 가깝게 가져가요. 그 다음 정밀 스캐너가 이 탐침을 가지고 마치 잘 정리된 밭을 갈듯이 아주 촘촘하게 가로 세로로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탐침과 표면 사이에 생기는 아주 미세한 힘의 변화를 계속해서 기록하고요. 마지막으로 컴퓨터가 이 데이터들을 쫙 모아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입체적인 3D 지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SPM의 여러 종류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신기한 녀석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주사 터너링 현미경, STM인데요. 이 기술의 비밀은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기묘한 양자 세계에 숨어 있습니다. 네, STM을 가능하게 한 핵심 비밀은 바로 양자 터널링이라는 현상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범상치 않죠? 이건 고전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전자는 길이 끊긴 곳을 건너뛸 수 없잖아요. 마치 우리가 벽을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탐침 끝과 표면 사이의 거리가 원자 몇 개 크기만큼 아주 가까워지면 이 전자가 갑자기 유령처럼 그 빈 공간, 그 벽을 슝 하고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가 터널을 뚫고 지나가듯 건너가면서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전류가 바로 터널링 전류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터널링 전류가 거리에 어마어마하게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탐침이 표면에서 원자 하나 높이만큼 아주 살짝만 멀어져도 전류가 확 줄어버리고요. 반대로 조금만 가까워져도 전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이 엄청난 민감도, 바로 이게 표면의 아주 작은 높낮이 차이, 즉 원자 하나하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열수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신호를 이미지로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전류 모드는요, 터널링 전류를 계속 똑같은 값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이에요. 표면이 높아지면 탐침을 위로 올리고 낮아지면 탐침을 아래로 내리면서 전류를 일정하게 맞추는 거죠. 이때 탐침이 위아래로 움직인 높이값을 기록해서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반면에 정고도 모드는 탐침 높이를 딱 고정시켜 놓고 스캔해요. 그럼 표면 높낮이에 따라 전류값이 계속 변하겠죠? 그 전류 변화 자체를 기록해서 이미지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훨씬 빠르지만 혹시라도 높은 돌기를 만나면 탐침이 부서질 위험도 있겠죠? 와,
이런 양자현상을 이용하려면 도대체 장비는 얼마나 정밀해야 할까요? 이 원자탐험가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들을 한번 살펴보죠. 이 원자탐험가의 핵심 멤버는 크게 4가지예요. 먼저 원자 하나하나를 느낄 수 있을 만큼 뾰족한 탐침이 있고요. 이 탐침을 원자보다도 작은 단위로 움직이게 하는 앞전소자 스캐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제어해서 탐침과 표면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똑똑한 피드백 제어 시스템이 두뇌 역할을 하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옆 사람이 걷는 진동이나 작은 소음까지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진동 차단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놀라운 기술의 집약체로 우리가 마침내 보게 된 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과학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장면을 보실 시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의 실제 배열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죠. 교과서에서 동그라미로만 배우던 그 원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이미지로 확인하게 된 정말 기념비적인 순간이에요. 이 기술 덕분에 우리는 이제 단순히 원자를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표면이 어떤 전기적 특성을 가졌는지 분석할 수도 있고 새로운 물질 속에서 원자들이 어떤 구조를 이루는지도 파악할 수 있죠. 심지어는요, 탐침을 이용해서 원자를 하나하나 집어서 원하는 곳에 옮겨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말 그대로 원자 조작까지 가능해졌어요. 나노 세상의 창조주가 된 셈이죠. 자, 이렇게 빛의 한계를 뛰어넘어 만지는 방식으로 원자의 세계를 탐험해 봤습니다. 이제 원자를 보고, 느끼고, 심지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 인류. 과연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